안녕하십니까. 네, 송영선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가져 있는 거다. 따라서 북한 핵 가진 것은 우리한테 쓸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변수로 쓸 수 있다. 외압을 덜 받고 우리끼리 남북한이 주도가 돼서 평화도 얘기하고 통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방패막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믿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의 표출은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민간단체, 노조단체들이 주한미군은 이때까지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있었다 해놓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도리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높다고 겁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나가라. 없으면 차라리 우리는 평화롭다. 그렇게 주장하던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통일안보 외교의 멘토인 문정인 석좌 교수도 평창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하든지 아예 폐지하라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보수 언론들이나 국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이 미국이 말한 것처럼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을 북한이 지금 이 간판을 이용해서 한미관계도 이완시키고 분열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도 좀 이완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평창올림픽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다 된 밥에 숟가락만 들고 오는 것처럼 오는 것으로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일석삼조의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평창올림픽이 하이잭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온다고 하니까 북의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로 평가한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김여정이 오면은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는 겁니까? 긴장 완화 의지를 가지고 김여정이 오는 거예요? 긴장 완화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고 한미 간 이간질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도 청와대에서는 이런 대변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식령까지 가는데 아시아 전세기 미국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허락을 했지만 만경봉호 들어오는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간 선박이 제재 대상국의 선박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너무 곤란하다. 정말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한국이 주장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미국이 재뿌렸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예스를 해줬지만, 자, 한 발 더 나가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우리가 지금 모셔오려고 UN 제재 대상에서 또다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국이 앞장서서 지금 미국과 UN에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희가 누굽니까? 지난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모란봉 악단이 연주를, 그 사이에 북중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그걸 좀 한번 해빙하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중국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하기 전에 북한을 홍보하는 화면에, 배경 연주의 홍보 화면에 워싱턴을 핵폭탄으로 썰어버리고 중국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까지 얘기를 했는, 이에 중국이 아주 못마땅해지는, 그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현송월이를 데리고 최희가 중국과의 약속을 깨고 호련히 악단을 끌고 평양을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UN 모든 국가가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 가장 최근 결의안을 위배하면서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UN과 미국에게 호소하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UN 제재를 풀어주시오. UN 제재의 예외 조항을 계속 덤밀고 있으며, 우리가 앞장서서 기름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밥값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돈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 협력기금에서, 교류기금에서 29억을 빼가, 이건 표면적으로 나온 숫자만 29억입니다. 통일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억 책정해놓고 더 필요하면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은, 혹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고 폐기하기로 갈 것을 믿고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을까요? 0%도 기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기대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중적인 인격입니다. 왜 이중적인 인격이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입에서 이중적인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 자체의 이중성이 아니라 한입에서 두 말을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 해놓고 평창올림픽 한번 참여하면은 북한이 자기들의 생명줄 존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리라고 정말 이 정부가 믿고 있을까요? 안 믿는다고 봅니다. 안 믿으면은 김정은이가 노상 내뱉는 얘기,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미제를 타도하기 위해서지 남쪽 때리기 위한 게 아니다. 내 말 들으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우리끼리 평화공존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이 말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뉴클리어 피스, 핵 평화,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정부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의 안보관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 안보 특보들의 멘토들의 연일 되풀이되는 코멘트를 보면은 어떻게 대통령의 안보관에 통일관에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창올림픽을 해보니 문 대통령이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나는 그 전에 외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외교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사강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국가가 또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대통령께서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고 주변 국가의 도움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한미관계라는 걸 안다면은 지금처럼 행동 안 하겠죠. 말로는 한미관계가 핵심적인 우리의 안보 이익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말한 그대로 핵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가 안정화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게 하면 남쪽은 걱정 안 해도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은 한반도의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만약에 이 감언 이설에 속았다면은 북한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핵폭탄을 안 쓸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핵폭탄을 쓰지 않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지금도 벌써 윽박지르고 있죠. 평창올림픽 후에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은 남북한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간다. 벌써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심지어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은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꼬리를 슬 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어떻게 댔어?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는 게 한반도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1994년 팀스피릿 훈련을 취소시키면서 하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가 유지됐습니까?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이 핵 만들기 제네바 합의가 있는 그 뒤 이면에서 진짜 그것이 본격적인 핵 개발의 시발점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핵의 위협 수단을 우리한테 쓰지 않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만 나왔지 핵실험을 하지도 않고 핵폭탄을 만들지도 않고 ICBM을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위해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순간에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보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으로 볼 때는 나름 먹혀드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4년 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없이 그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북한의 핵 동결, 미사일 동결에 대한 태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시한을 3개월 후 정도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그러나 북한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이 될 수 있었던 조력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인정이 뭐냐? 북한이 핵 가지는 게 한반도에 평화롭다는,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 정부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풀어달라고 유엔에게 호소하고 미국에게 호소하고 전 세계 체위가 안 오면은 이 올림픽이 안 됩니까? 김여정이가 와서 전달할 메시지가, 자, 지금부터 평창올림픽에도 단일팀이 들어가고 한반도 길을 단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이 축제의 마당에서 뛰니까 여기에 감동 감화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라는 걸 김여정이가 김정은으로부터 전달받고 와서 할까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귀속말로 이 정도는 하겠죠. 와가 우리가 당분간 핵미사일을 중단할 테니까 6.15 정신을 다시 불태우고, 그 얘기는 돈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6.15 내용을,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돈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게 북한이, 김정은이 수도 없이 되풀이하지만 미제만 쫓아내면은 한반도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라는 게 남북한이 알아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우리 문제는. 거기에 가치라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볼모가 되어가서 가는 한국, 그걸 김정은은 원합니다. 이 정부도 핵평화라는 게 지금 당장은 먹혀들 시나리오처럼 머리를 현혹하는 논리인지 몰라도, 과연 문정부가 수도 없이 되풀이한 것처럼 평화올림픽이 되면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우리가 북한을 틀어지고 설득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총을 들고 있는 깡패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돈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꼴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이 정부는. 들은 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몰라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끌고 온 대로 가도 70%의 지지율이 나와. 끌고 온 데가 뭐냐? 한미동맹 관계를 점점 벌어지게 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고 이완시키고, 평창에서 북한의 존재를 부각시켜주고,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벌써 석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창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교량에 불과하다. 다리에 불과하다. 그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익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 하나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죠? 거기서 정말 얻을 게 있다면은 김영남
이게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말자. 가급적 자제하자라고 이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꺼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그것을 매듭을 짓자라고 나가야 되지. 그 얘기는 끄집어내자 말자는 겁니다. 왜? 불편해 하시면 곤란하니까. 김영남이 하는 거, 최희에게 하는 거, 김여정에게 하는 게 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불편하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면 남북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공중분해된다.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하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 또 받습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주고 북한이 핵개발하도록 만들어주면 또 노벨 평화상의 대상에 오를 것 같아요. 핵 평화의 경우는 뉴클리어 웨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등한 핵무기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냉전 시대지만 미소가 핵능력으로 경쟁했기 때문에 전쟁을 서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파키스탄과 인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개발은 자국이 원한 것도 있지만 강대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인한 것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핵을 가질 때만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상호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 쓰인다고 생각해서 핵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뒤에서 지원하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대로 지금 현실이 그때의 판단이 지금 현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핵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똑같은 수준 조금 더 큰 능력에 북한보다 더 큰 능력의 핵 능력을 가질 때만이 핵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핵 평화는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핵 능력을 상대방이 가지도 않는 핵 능력을 가질 때 핵 평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김정은의 감언 이설에 북쪽에 핵 갖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린애들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북한이 핵 가지면 통일되면 우리 거다. 통일되면 핵깡통은 우리께 될지 몰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말하는 남북 연방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끌고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이념도 그들의 이념에 가까운 쪽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핵 평화라는 믿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려하고 멋있고 눈에 보이는 테이블에 앉혀주는 하나의 마력은 될지 몰라도 우리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드는 엄청난 마수가 될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남북정상회담, 핵 문제를 단판 지울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좋다. 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의 수반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둘이 앉아서 역사에 남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역사에 남는 남북정상회담이 될런지 몰라도 역사에 남는 한미동맹 결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는 국제고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중국의
발 아래 짓밟히고 휘둘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한국 경제가 미국으로부터의 엄청난 무역 보복을 당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한국 경제가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평화, 뉴클리어 피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에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미망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미 올림픽은 내일로 시작이 되지만 미국 이번 펜스 부대통령 온데 정면 얼굴을 보고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3월 25일 이후에 26일부터라도 좋으니 UN 결의안 이 중간에 도발 못하도록 결정해놓은 3월 25일 이후에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이 날짜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중요성을 실어서 더 적극적으로 더 큰 규모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겠죠. 착각하고 있겠죠. 소위 말하는 wishful thinking. 그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저의 개인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해줄 때만이 평창올림픽 남북한의 한자리 앉은 대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관계는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이 없는 데서 북한과 핵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체면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동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곤란하다. 정말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한국이 주장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미국이 재뿌렸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예설을 해줬지만, 자, 한 발 더 나가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우리가 지금 모셔오려고 UN 제재 대상에서 또다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국이 앞장서서 지금 미국과 UN에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희가 누굽니까? 지난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모란봉 악단이 연주를, 그 사이에 북중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그걸 좀 한번 해빙하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중국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하기 전에 북한을 홍보하는 화면에, 배경 연주의 홍보 화면에 와싱턴을 핵폭탄으로 썰어버리고 중국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까지 얘기를 한 이에 중국이 아주 못마땅해지는, 그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현송월이를 데리고 최희가 중국과의 약속을 깨고 호련히 악단을 끌고 평양을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UN 모든 국가가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 가장 최근 결의안을 위배하면서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유엔과 미국에게 호소하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유엔 제재를 풀어주시오. 유엔 제재의 예외 조항을 계속 덤밀고 있으며 우리가 앞장서서 기름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밥값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돈 주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 협력기금에서 교류기금에서 29억을 빼가. 이건 표면적으로 나온 숫자만 29억입니다. 통일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억 책정해놓고 더 필요하면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은 혹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고 폐기하기로 갈 것을 믿고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을까요? 0%도 기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기대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중적인 인격입니다. 왜 이중적인 인격이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입에서 이중적인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 자체의 이중성이 아니라 한입에서 두 말을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 해놓고 평창올림픽 한번 참여하면은 북한이 자기들의 생명 줄 존재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리라고 정말 이 정부가 믿고 있을까요? 안 믿는다고 봅니다. 안 믿으면은 김정은이가 노상 내뱉는 얘기,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미제를 타도하기 위해서지 남쪽 때리기 위한 게 아니다. 내 말 들으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우리끼리 평화공존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이 말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뉴클리어 피스, 핵 평화,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정부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의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선입니다. 이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가져 있는 거다. 따라서 북한 핵 가진 것은 우리한테 쓸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변수로 쓸 수 있다. 외압을 덜 받고 우리끼리 남북한이 주도가 돼서 평화도 얘기하고 통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방패막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믿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논리의 표출은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민간단체, 노조단체들이 주한미군은 이때까지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 있었다 해놓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도리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높다고 겁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게 만드는 걸 보니까 당신네들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나가라. 없으면 차라리 우리는 평화롭다.
그렇게 주장하던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통일안보 외교의 멘토인 문정인 석좌 교수도 평창올림픽 끝나고 난 뒤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하든지 아예 폐지하라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보수 언론들이나 국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이 미국이 말한 것처럼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을 북한이 지금 이 간판을 이용해서 한미관계도 이완시키고 분열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도 좀 이완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평창올림픽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다 된 밥에 숟가락만 들고 오는 것처럼 오는 것으로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일석삼조의 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평창올림픽이 하이잭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온다고 하니까 북의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로 평가한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김여정이 오면은 한반도 긴장 완화가 되는 겁니까? 긴장 완화 의지를 가지고 김여정이 오는 거예요? 긴장 완화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고 한미 간 이간질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이런 대변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식령까지 가는데 아시아 전색이 미국은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허락을 했지만 만경봉호 들어오는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간 선박이, 제재 대상국의 선박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지금부터 그 얘기를 꺼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그것을 매듭을 짓자라고 나가야 되지, 그 얘기는 끄집어내자 말다는 겁니다. 왜? 불편해 하시면 곤란하니까. 김영남에 하는 거, 최희에게 하는 거, 김여정에게 하는 게 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불편하게 하지 마라. 불편하게 하면 남북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공중분해된다.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하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 또 받습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갖다 주고 북한이 핵개발하도록 만들어주면 또 노벨 평화상의 대상에 오를 것 같아요. 핵 평화의 경우는 뉴클리어 웨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등한 핵무기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냉전 시대지만 미소가 핵능력으로 경쟁했기 때문에 전쟁을 서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파키스탄과 인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개발은 자국이 원한 것도 있지만 강대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인한 것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핵을 가질 때만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상호 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 쓰인다고 생각해서 핵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뒤에서 지원하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대로 지금 현실이 그때의 판단이 지금 현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핵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똑같은 수준, 조금 더 큰 능력에, 북한보다 더 큰 능력의 핵능력을 가질 때만이 핵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핵평화는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핵능력을, 상대방이 가지도 않는 핵능력을 가질 때 핵평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김정은의 감언 이설에 북쪽에 핵 갖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린애들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북한이 핵 가지면 통일되면 우리 거다. 통일되면 핵깡통은 우리께 될지 몰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말하는 남북 연방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끌고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이념도 그들의 이념에 가까운 쪽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핵평화라는 믿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려하고 멋있고 눈에 보이는 테이블에 앉혀주는 하나의 마력은 될지 몰라도 우리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드는 엄청난 마수가 될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남북정상회담, 핵 문제를 단판 지울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좋다. 나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의 수반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둘이 앉아서 역사에 남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역사에 남는 남북정상회담이 될런지 몰라도 역사에 남는 한미동맹 결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는 국제고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중국의 발 아래 짓밟히고 휘둘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관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 안보 특보들의 멘토들의 연일 되풀이되는 코멘트를 보면은 어떻게 대통령의 안보관에, 통일관에,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창올림픽을 해보니 문 대통령이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나는 그 전에 외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외교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사강에 의해 둘러싸인 국가가 또 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대통령께서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고 주변 국가의 도움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한미관계라는 걸 안다면은 지금처럼 행동 안 하겠죠. 말로는 한미관계가 핵심적인 우리의 안보 이익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말한 그대로 핵을 가지는 것이 한반도가 안정화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게 하면 남쪽은 걱정 안 해도 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은 한반도의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만약에 이 감언이설에 속았다면은 북한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핵폭탄을 안 쓸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핵폭탄을 쓰지 않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지금도 벌써 윽박지르고 있죠. 평창올림픽 후에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은 남북한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간다. 벌써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심지어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은 지금 한미 군사훈련에 꼬리를 슬 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어떻게 댔어?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는 게 한반도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1994년 팀 스피릿 훈련을 취소시키면서 하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가 유지됐습니까?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이 핵 만들기, 제네바 합의가 있는 그 뒤 이면에서 진짜 그것이 본격적인 핵 개발의 시발점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핵의 위협수단을 우리한테 쓰지 않고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만 나왔지, 핵실험을 하지도 않고 핵폭탄을 만들지도 않고 ICBM을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위해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순간에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보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으로 볼 때는 나름 먹혀드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4년 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없이 그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북한의 핵 동결, 미사일 동결에 대한 태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시한을 3개월 후 정도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그러나 북한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이 될 수 있었던 조력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인정이 뭐냐? 북한이 핵 가지는 게 한반도에 평화롭다는,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 정부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풀어달라고 유엔에게 호소하고 미국에게 호소하고 전 세계 체위가 안 오면은 이 올림픽이 안 됩니까? 김여정이가 와서 전달할 메시지가, 자, 지금부터 평창올림픽에도 단일팀이 들어가고 한반도기를 단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이 축제의 마당에서 뛰니까 여기에 감동 감화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라는 걸 김여정이가 김정은으로부터 전달받고 와서 할까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귀속말로 이 정도는 하겠죠. 와가 우리가 당분간 핵미사일을 중단할 테니까 6.15 정신을 다시 불태우고, 그 얘기는 돈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6.15 내용을,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돈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게 북한이
김정은이 수도 없이 되풀이하지만 미제만 쫓아내면은 한반도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라는 게 남북한이 알아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우리 문제는. 거기에 가치라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볼모가 되어서 가는 한국, 그걸 김정은은 원합니다. 이 정부도 핵평화라는 게 지금 당장은 먹혀들 시나리오처럼 머리를 현혹하는 논리인지 몰라도, 과연 문정부가 수도 없이 되풀이한 것처럼 평화올림픽이 되면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우리가 북한을 틀어지고 설득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총을 들고 있는 깡패한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돈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꼴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들은 채도 안 해요. 이 정부는. 들은 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몰라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우리라는 건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끌고 온 대로 가도 70%의 지지율이 나와. 끌고 온 데가 뭐냐? 한미동맹 관계를 점점 벌어지게 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고 이완시키고, 평창에서 북한의 존재를 부각시켜주고,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벌써 석 달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창올림픽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교량에 불과하다. 다리에 불과하다. 그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익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 하나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죠? 거기서 정말 얻을 게 있다면은 김영남에게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말자. 가급적 자제하자라고 이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